조선 후 궁열전. 정조의 간택 후궁으로 순조의 어머니가 되는 현목수빈 박씨. 조선 정조의 간택 후궁인 현목수빈 박씨는 순조의 어머니로 정조의 부인들 중 가장 호사를 누린 인물입니다. 효유왕 후 원빈홍 씨, 화빈윤 씨는 자녀가 없었고 이 중 원빈홍 씨는 단명했으며 정조의 첫사랑이었던 의빈성 씨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본인도 단명했습니다. 오직 수빈 박씨만이 자녀들이 단명하지 않고 성장했으며 살아서 아들이 왕이 되는 모습까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수빈 박씨의 시증조모인 숙빈 최 씨는 아들이 즉위하기 전에 숨졌고 시조모인 영빈이 씨는 아들이 세자가 되는 것은 보았으나 즉위하지 못하고 남편에 의해 참혹하게 죽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수빈 박씨는 국왕의 사친들 중 유일한 간택 후궁인데 간택 절차를 거쳐 입궁에 18세 때 가리를 올리고 무품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반남 박씨 박준원의 6남 5녀 중 3녀로 지금의 경기도 여주시에서 출생했는데 노론 명문가였으나 집은 대단하지 않았고 박준호는 박씨가 입궁하기 몇 달 전에 과거에 합격해 유년 생활이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순조가 보위에 오른 후에는 그녀의 가문은 안동 김씨, 풍양조 씨와 함께 세도정치 가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왕비인 효유왕후는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고 무뇨세자마저 요절하자 다시 후궁 간택하는데 박씨는 재간택에서 차점을 차지하였다가 3간택 때 명원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박씨로 내정된 간택이었다는데 한양 출신도 아니고 과거 합격자도 없었던 집안의 딸인 박씨가 후궁에 내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조의 고모부이자 화평 옹주의 남편인 박명원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조 11년인 1787년 2월 11일 18세의 박씨가 후궁이 되었을 때는 정조가 36세로 당시 기준으로는 중년에 접어든 나이였습니다. 늦게 얻은 장남인 무뇨세자가 만 3세의 홍역으로 요절한 상태에서 생모인 의빈성 씨마저 임신 중에 사망해 후계자가 급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박씨를 후궁으로 책봉하는 교명문에서 나라의 형세가 외롭고 약한 날을 맞아 정순왕후가 친히 가려서 후궁이 되게 하였으니 자손을 많이 두라고 하였습니다. 수빈 박씨의 처소는 창경궁 집복헌으로 숙종의 후궁 영빈 박씨가 연령군을 낳은 곳이자 영조의 후궁 영빈이 씨가 사도세자를 낳은 곳입니다. 영빈이 줄줄이 딸만 낳자 인원왕후가 집복헌으로 처소를 옮기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며 처소를 옮기라는 명령을 내렸고 영빈이 처소를 옮긴 후 고명아들 사도세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수빈의 처소를 집복헌으로 한 것은 집복헌에서 영빈이 아들을 낳았듯 대를 잇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입궁하고 첫 아이인 원자를 낳기까지 4년이라는 꽤 긴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에는 수빈 박씨가 입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효유왕후가 임신을 한 것도 한 원인이 됐습니다. 왕비가 임신을 했으니 나라의 경사였지만 수빈 박씨는 존재감 없는 후궁이 될 위기였는데 효유왕후의 임신은 상상임신으로 드러나 1788년 12월 30일 산실청이 철수됩니다. 이후 수빈 박씨는 8에서 9달 뒤인 약 9월경에 임신하여 다음해 1790년 음력 6월 18일 원자를 낳았습니다. 또 이런 일을 들었다. 박빈이 이미 임신하였는데 상께서 이전 2번의 허태 때문에 조심하여 반포하지 않으셨다. 외조에서 이를 가지고 넌지시 여쭌 자가 있었는데 상께서 음미하게 웃으며 이르시기를 우선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 황윤석, 이재난고 45권 1790년 음력 4월 7일 일진 정사. 그녀는 나중에 순조가 되는 원자를 낳은 후에도 왕비인 효유왕후를 신중히 섬기고 같은 바녀를 더욱 온화하게 대해 궁중에서 모두 어질다고 칭송을 받았답니다. 정조와 부부로 지내던 14년 동안 일남 일녀를 두었는데 기록에 남은 정조의 자녀들 중 장성에서 혼인해 후사까지 둔 자녀들은 다 수빈 박씨의 소생입니다. 어질고 온화한 성품의 검소한 생활을 해서 정조는 그녀를 어진 빈인 현빈이라 부르며 총애했고 집복헌과 가깝게 위치한 영춘원에 머물렀습니다. 정조는 치세 전반기에는 창덕궁에 머물렀지만 1789년 9월에 영춘원이 있는 창경궁으로 옮겼으며 영춘원에서 붕어를 했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정조는 박씨를 중하게 여겼으며 고종실록에 따르면 다른 후궁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조는 그녀의 친정에도 손편지로 안부 인사를 드렸는데 주요 수신자는 수빈의 큰아버지이자 당대 유학자인 박윤원과 수빈의 아버지 박준원, 큰오빠인 박종보 등이었습니다. 1790년에 순조를 낳고 1793년에 숙선옹주를 낳았는데 숙선옹주를 출산했을 당시에 만 23세라 왕실에서는 수빈 박씨가 더 많은 자녀를 두어 종사를 번창하게 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정조가 서거할 때까지 7년 동안 다시 임신하지 못했는데 아마도 이는 수빈 박씨보다는 정조의 문제로 보입니다. 정조는 만 48세를 일기로 서거하기 몇 년 전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는데 머리에 난 부스럼 때문에 속이 답답하고 때로는 밤잠을 설치며 두통을 앓는 등 잦은 병치레를 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과음으로 풀었다고 하니 40대에 이미 건강이 많이 상했는데 30대 때에 또 동년배 신하들에 비해 백발인데다 치아도 여러 개가 빠져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모습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정조 24년인 1800년 1월 원자가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1800년 6월 정조가 승하하자 1800년 7월 순조가 10세로 즉위하였습니다. 순조 즉위 후에도 시할머니인 대왕 대비 정순왕후, 시어머니 해경궁, 왕대비 효의왕후에게 하루 3차례 문안하였고 아랫사람을 인자하면서도 위엄 있게 이끌었고 평상시 말수가 적었다고 합니다. 왕실의 어른들도 박씨를 아꼈는데 정순왕후는 수렴청정 당시에 박준원을 어영대장을 거쳐 판의금 부사로 기용했으며 그녀는 특별히 동궁에게만 쓸 수 있는 저하의 칭호를 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순왕후는 숙선옹주를 일반 후궁의 딸로 볼 수 없다며 공주와 옹주 사이의 명칭을 주자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해경궁 홍씨는 완성된 한중록을 수빈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했고 딸처럼 아꼈다고 합니다. 한중록에 의하면 해경궁의 동생 홍락임이 당시 수렴청정을 하는 정순왕후 세력에 의해 귀양갈 위기에 처하자 수빈이 부친인 박준원으로 하여금 정순왕후를 찾아가 설득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은 정순왕후의 언교를 순조가 내리지 못하도록 창덕궁 희정당 뜰에 석고대죄를 하여 홍락임의 귀양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때 충격을 받은 해경궁이 정조가 죽음을 맞이한 영춘원에서 자결을 시도했으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락임은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망하기 전년 늦가을에 갑자기 풍담 증세가 생겼는데 병환이 차츰 더 심해져 일어나지 못했고 순조 22년인 1822년 12월 26일 창덕궁 보경당에서 52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묘소는 휘경원으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이름의 기원인데 휘경원 묘소가 생겼던 곳이 현 서울 휘경동의 대봉산 아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휘경원은 남양주로 이전되었고 휘경동의 휘경원 자리에는 현재 휘경중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순조 22년인 1822년 12월 29일 빈청에서 원호는 휘경, 시호는 현목으로 정하였는데 정식 호칭은 시호를 붙여 현목수빈이었습니다. 순조 23년년인 1823년에 신의가 있는 사당을 현사궁이라 이름하였고 1년 후인 1824년 사당을 이건한 후 경우궁이라 개칭했으며 지금의 7궁을 구성하는 사당 중 하나입니다. 순조실록 26권 순조 23년 1월 27일 정유 첫 번째 기사 1823년 청도강 3년 자군께서 평소 사후의 일을 생각해 별도로 두시는 자를 호조에 내어주다. 하교하기를 자군께서 평소 사후의 일을 생각하여 별도로 두시는 자 1만 6천량이 있기에 지금 호조에 내어주니 잘 헤아려서 원소의 역사와 부의 별묘를 지을 때에 보태서 쓰도록 하라 하였다. 아들인 순조는 어머니인 수빈이 후궁임에도 왕비에 준하는 예로 장례를 치르고 싶어 해서 궐안에 빈소를 차리고 장례가 끝난 뒤에도 3년 동안 흰옷을 입었는데 반대한 사람은 모두 유배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람이 유하고 국정에 큰 의지가 없던 순조가 거의 유일하게 강하게 의지를 보이던 부분이었는데 참고로 증손자인 헌종은 경빈 김씨를 맞을 때에 수빈 박씨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수빈 박씨는 가난한 선비의 딸로 혼례를 앞두고 있던 중 홍수로 집이 모두 무너져 내렸는데 다행히 가족들은 무사했지만 혼인을 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에 화평옹주의 부마였던 박명원은 자신의 사촌동생 딸을 염두에 두고 정조에게 후궁 간택을 추천했는데 정조에게 허락받았지만 사촌동생은 딸이 고생하는 게 싫어 후궁 간택에 반대했습니다.
이미 정조에게 자기 조카라고 말해놓아 난감해하던 중에 마침 홍수로 집안이 박살난 형제뻘 친척 박준원이 찾아왔고 그 딸이 단정하고 정숙해 보여서 후궁 간택에 추천합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수빈 박씨는 성격이 무던하고 외모가 수려하여 명문가의 숙녀다웠다고 하며 순조실록에선 온순하고 사려 깊은 인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고종실록에서도 훌륭한 용모와 청결한 천품을 가졌다고 전해지며 수빈 박씨에 대한 인물평은 대체로 호의적입니다. 사극에서 자주 다루는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지만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한 적이 별로 없는데 간택 후궁이라 드라마틱한 요소가 부족한 데다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영조 후반기나 정조 초반기를 다룬 작품에 나오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정조 후반기를 다룬 작품에서도 정순왕후와 해경궁 씨만 나옵니다. 1989년 MBC 조선왕조 500년 파문에서는 홍진이가 연기했고 2007년 MBC 이산에서는 정조 관련 모든 여인이 나와 수빈 박씨 역의 서윤아가 캐스팅되었지만 시간 관계상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77부 중 의빈성 씨가 74회에서 죽음을 맞는데 곧바로 다른 후궁인 수빈 박씨를 들이는 것을 표현하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녀의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이 워낙 존재감이 없는 탓도 있을 것입니다. 2021년 MBC 오촌의 붉은 끝동에서는 간택 에피소드와 이름만 등장합니다. 오늘 조선 후궁 열전은 정조의 간택 후궁으로 순조의 어머니가 되는 현목수빈 박씨였습니다.